4시 18분입니다. 한한령 기대 완화감 또 블랙핑크 BTS 등 글로벌 슈퍼스타들의 복귀 소식, 여기에다가 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K컬처 산업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최근 엔터주 관심이 높습니다. 자, 오랜만에 K-팝 위상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지, 올 하반기 엔터 산업의 새로운 변곡점을 보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네. 취임 선서에서 네. K-팝 등 문화 산업을 더 키우겠다라는 대목이 있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제 애초에 주요 공약의 대선 때 네. K-팝 아레나 건설 같은 맞습니다. 콘텐츠 산업 지원책도 이제 들어 있어서 지금 맞습니다. 엔터 업계가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일단 그래요. 무슨 한한령이 완화될 거란 기대 여러 가지 있긴 했었습니다만 네네. 지금 이제 많이 주목하는 게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 네. 아레나 건설? 아레나 예. 하면은 뭐죠? 경기장. 대규모 이제 공연인 공연장이고 거죠? 네. 특히 이제 K-팝 아레나 네. 건설을 공약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거는 결국 이제 기존에 이제 국내에 있는 공연장들은 대부분 이제 체육 경기장 또는 월드컵 경기장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공연장으로도 이제 활용을 했던 부분이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K-팝 공연만을 위해서 대규모로 네. 특히 한 3만석 이상의 그런 전용 공연장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본격적으로 이제 좀 건설을 하겠다. 뭐 그게 이제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고, 뭐 네. 가까운 일본이나 뭐 공연 문화의 중심지 미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그런 3만석, 5만석짜리 공연장들이 뭐 수십 네. 개씩 있거든요. 아,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전용 공연장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 지음으로써 이제 K-팝 아티스트들의 국내 공연도 활성화가 되고요. 지금보다 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인접한 해외에서 네. 한국에 여행도 올 겸 또 네. K-팝 공연을 같이 보기 위해서 네. 대규모 공연장이 있다면은 이제 들어오기도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이 네. 이제 민주당 정책 맞습니다. 공약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기존에 잠실, 고양, 인천, 네. 또 여기 어디죠? 구로에 있는 고척돔 이런 데서도 고척돔, 예. 다 그게 수용이 좀 불가능한 5만석이 안 됩니다. 되는 고척돔이 거군요. 보통 이제 콘서트장으로는 한 2만 5천 석 그리고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네, 이제 인스파이어 360도 개방해 인천이죠? 예. 네. 360도 개방을 해도 거긴 2만 석이 좀 안 되고요. 아, 그렇군요. 고양 종합운동장이 뭐 한 3만에서 3만 5천 석. 커 보이는데 예, 5만이 안 되는 예, 거군요. 안 됩니다. 네. 5만이 되는 데는 지금 잠실 주경기장, 네. 근데 예. 지금 이제 체조경기장 말고 네. 완전 주경기장을 근데 이제 거기를 채울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정말 다섯 손가락도 안 돼요. 손에 네. 꼽을 정도로 적기 때문에 네. 한 3, 4만 5만 석급의 공연장이 주경기장 거의 7만 석급입니다. 네. 거기랑 근데 이제 K-팝 전용 공연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랑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네, 5만 석 네. 이상이 예. 거기가 이제 각각 이제 축구장이나 이제 월드컵 경기장이었었다 보니까 월드컵이나 올림픽 경기장이었었다 보니까 그런 공연 특화된 부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도 한국 네. 공연을 못 오는 게 그런 공연장이 없어서 못 온다 이런 얘기가 알려졌나요? 그런 뭐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그거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이게 뭐 아시아 지역 자체를 거의 안 아직까지는? 와요. 예, 테일러 스위프트는 뭐 잘 안 어쨌거나 좀 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럼요. 음반 공연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400곳 이상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 연예 제작자 협회인가? 네. 거기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를 한번 써보자 이런 이제- 얘기도 있고 잠실 그쵸. 올림픽공원 또 부지도 좀 해보자 네네. 그런 대안도 내고 있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잠실이나 여의도나 이제 네. 입지가 좋기 때문에 네. 그쪽을 좀 활용을 해서 네. 이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비용도 비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금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국회의장 얘기가 있다 상황입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그렇죠. 얘기가 예, 나온 것 그거와 같습니다. 맞물려서 이제 여의도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엔터업계의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볼게요. 이렇게 네. 기대감이 크면 그만큼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연초 대비 지금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한 40% 가까이 올랐고요. 연초 대비. 예. 대형주임에도 그렇군요.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오늘 얼마죠? 10조 이상이거든요. 네. 29만 원 선. 아, 그래요. 네,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고점을 이제 거의 이제 돌파를 했고요. 52주로는 당연히 돌파했고 네. 직전 고점, 그러니까 네. 최근에 이제 뭐 방시혁 의장 일이 다시 좀 불거지면서 네. 조금 조정 받았었잖아요. 한 6%? 예. 10%? 네. 그 조정 직전에 29만 원을 한번 터치했었는데 네. 그 금액을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3, 4도 뭐 YG는 거의 2배 올랐죠. 그래요. 네, YG나 SM이 특히 그러니까 순서대로 본다면은 네. YG, SM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JYP랑 하이브도 네. 30-40% 이상씩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주가는 올랐는데 그럼 실적은 어땠습니까? 실적은 1분기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이요. 예. 예. 1분기 실적은 엔터사사 네. 영업이익을 다 합산한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해서 네. 처음 실적 시즌 들어가기 전에 1분기 안 좋은데요. 우려했던 것 대비로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47% 증가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주요 증가의 원인이 이제 공연 쪽에 있었다. 공연. 예, 네. 공연이 좋았습니다. 보통 음반보다. 이렇게 봄에 공연을 많이 다니나요? 원래는 사실 이제 1분기가 비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네, 알고 있어서요. 맞습니다. 네. 근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어떤 그 기본 체력, 네. 이 체력이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미국, 유럽 그리고 남미, 호주와 같은 그 체력이 우리가 이렇게 달리기 할 때 그 체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뭐 그것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모객력.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실제로도 그 말씀하신 체력도 필요해요. 물론 그렇긴 네, 한데 왜냐면 네. 이제 뭐, 잘못하면 제가 오해하는 네. 것 같아서 좀 그래서 이제 네. 여러 가지 모객력이 이제 많이 올라간 부분들, 그게 이제 뭐 크게 성수기 비수기 없이 네. 꾸준히 이제 좋아지는 그림이고 올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공연 네. 모객은 40% 증가했습니다. 그래요. 엄청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주로 이익도 어디를 갔었던 47%. 거죠? 그렇게? 일단은 지역별로 본다면은 네. 아시아보다는 네. 미국, 유럽 쪽에서 특히 이제 강한 신호가 나오고 있고 네. 작년까지 보시면은 이제 미국은 2019년도에 방탄소년단이 대규모 스타디움 공연장을 열어준 네. 이후로 후배 아티스트들이 차곡차곡 이제 입성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유럽만큼은 또 이게 굉장히 터프한 시장이었어요. 예. K-팝의 인지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낮았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낮았어요. 미국 대비로도. 네.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유럽에서 뭐 가령 이제 에이티즈처럼 네. 뭐 일반적으로 케이팝을 되게 좋아하시지 않으시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보이그룹이 네. 유럽에서 라데팡스 같은 프랑스의 스타디움급 경기장 네네. 그런 데서 이제 공연을 하면서 유럽 쪽이 확 위가 이제 열리는 느낌?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도 40%나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지금 더 높아져 있는 상태인가요? 맞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엔터사사의 합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분기보다도 더 트렌드가 좋아서 전년 동기 대비 80% 정도 이익 증가가 네. 예상이 되고 있고 80%. 예, 거의 2배죠. 네. 이 80%의 이익 증가를 견인하는 가장 큰 요인이 이번에도 공연이에요. 2분기에도. 네, 예, 2분기에도 공연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3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네. 이번 2분기에 넘어섭니다. 그냥 트럼프 관세라든가 정치적 불확실성에 좀 영향을 덜 받는다. 네, 뭐 훨씬 덜 받죠. 이런 점도 이제 네. 있었지만 네. 확실하게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2분기부터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는 이제 글로벌 슈퍼스타들의 복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이제 6월 21일이죠.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1일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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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6월 10일과 11일에 대부분 한 명을 제외하고는 6명이 다 국방 의무를 마치게 되고 네, 네. 마지막으로 6월 21일에 슈가가 복귀함으로써 사회에 네. 돌아옴으로써 네. 이제는 방탄소년단의 완전체를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면 다들 된다. 6월 10일에는 R&B, 10일에는 전국 지명, 그쵸, 20일에 날짜별로 주가. 아마 다. 이렇게 다들 외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 뭐 이 네. 군백기, 그럼요. 군백기를 이제 예. 다 이제 끝났다. 끝나고 예. 돌아오니까 그게 가장 큰 호재죠. 예. 그래서 앞으로 2년간 뭐 BTS 네. 완전체 이렇게 되면 네. 뭐 2배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맞습니다. 전망까지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저도 이제 2025년 올해 대비 네. 내년도에 하이브의 영업이익이 네. 한 60% 70%
예, 그 정도는 늘어난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내년에 늘어나는 거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방탄소년단 때문인 거죠. YG는요? YG도 이제 블랙핑크가 7월부터 대규모 월드 투어를 시작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 투어부터는 사실 모든 공연이 스타디움급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네. 블랙핑크의 2년 전 직전 투어는 아레나급도 있고 공연장에서 스타디움급도 있고 섞여 있었거든요. 이제는 최대 사이즈의 공연장에서만 공연을 해도 충분한 수요가 쌓일 만큼 블랙핑크가 한 단계 더 레벨업된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7월부터 공연을 돌고 아마도 그 이전에 또는 그 즈음에서 곡 앨범 네. 컴백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서 예, 블랙핑크의 YG, 네. 그다음에 BTS의 하이브. 그리고 스트레이키즈의 JYP 네. 이런 지금 기획사들이 2분기, 3분기에 걸쳐서 대규모 공연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하이브는 30만 원 좀 넘어섰던 게 고점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네. 이번 뭐 52주 동안에는 30만 원을 못 가긴 했었는데요. 네, 네. 그 이전에 보면은 이제 역사적 최고가 한 41만 원 정도 되고요. 뭐 완전 상장 초기. 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한 뭐 32, 3만 원 네. 그 정도 보시면 YG는 가장 비쌌을 때가 얼마였었던 거죠? YG도 한 9만 원, 네, 네. 뭐 10만 원 이 정도 그럼 지금 수준인데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네요. 엄청 올랐죠. 네, 2배 가까이 올랐고 네. YG는 지금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네. 지금 이제 4세대 걸그룹 쪽이 이제 치열하게 공방전이 나오면서 또 네. 뉴진스가 또 안타까운 일을 겪기도 했고요. 네. 그러던 와중에 지금 사실 5세대 걸그룹 중에 베이비몬스터 YG의 네. 차세대 신인인 베이비몬스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본인이 들으면 역사상 제일 빠른 속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객관적 지표로 봤을 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YG 쪽에 좋은 그런데 거죠. 지금 이제 한한령 예, 한한령이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제한령이었죠. 네, 네. 한국 콘텐츠 못하게 하는 네. 거였는데 그게 이제 2016년에 시작됐다가 맞습니다. 이제 풀리는 분위기가 확실히 감지되고 있는 건가요? 뭐 분위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 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지만 뭐 저는 사실 한한령은 네. 해제되고 나서 네. 해제됐구나 한 이렇게 거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그래도 희망 섞인 예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관련해서.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네. 그 하이브 계속 좋을 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그 보유 중이었던 그 SM 지분 거의 10% 가까이를 네, 9.66%를 예, 중국의 텐센트 뮤직의 네. 그 TM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 TM이. 이제 예. 팔았잖아요. 네. 처분한다 공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텐센트가 네. 어떻게 보면 그 SM의 사실 카카오 엔터 합한 네네. 하나고 하나죠. 그러니까 네. 텐센트가 2대 2대 주주가 된 셈이죠. 명실상부하게 올라오게 맞습니다.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좀 우려 섞인 시선이 같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네. 카카오가 40%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뭐 지배권, 지배구조 이런 거에서는 단기의 변화는 없지만 네. 저는 우려 요소보다는 기대 요소가 조금 더 많다고 보는 게요. 그런 2대 주주라는 또 그 지분이 적지도 않죠. 약 10%에 가까운 전략적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네. 이게 한한령이 정말로 좀 열렸을 때 그런 분위기에서 SM 아티스트들이 중국에서 소위 잘 팔리는 그런 아티스트들을 여러 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텐센트 뮤직 입장에서는 한한령 열렸을 때 재빠르게 공연을 유치하고 그 공연을 통해서 수익을 쉐어하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너지를 보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SM이나 또는 SM 자회사인 디어유나 네. 이런 쪽에서 이런 K-팝 공연 또 K-팝 플랫폼 사업 이런 쪽에서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브 하나 더 짚어볼게요. 네네. 지금 오너 리스크가 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29일이었나요? 지난달. 네네. 네. 네. 금감원에서 그 이제 조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방시혁 의장에 대해서 네. 사기적 부정 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인지하고 네네. 수색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 얘기 좀 해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작년 말에는 이제 IPO를 앞둔 시점에서 네. 그런 임용 계약의 존재 자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중요 정보의 누락 행위를 문제 삼았다면 네. 지금 이번에 금감원이 제기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사기적 부정 거래, 즉 IPO 직전에 네. 기존의 벤처 캐피탈의 문의에 대해서 네. IPO 시점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 당분간 IPO 계획이 없다라고 답을 하고 예. 이와 동시에 IPO를 위한 지정 감사인을 선임하는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말과 행동이 다른 예, 그런 행위를 통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기존 VC를 기망하고 그로 인해서 기존 VC가
지금 방시혁 의장과 그 이명 계약을 맺었던 네. 그 세 곳의 VC 네. 쪽에 헐값에 넘기게끔 만든 거 아니냐. 라는 그렇죠. 의혹. 라는 의혹. 네. 라는 의혹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은 초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커싱하는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고 새로운 국면에서 아마 이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이것이 이번 건이 하이브 주주 입장에서 크게 리스크로 전이 확산될 어떤 이슈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방시혁 의장이 기존 VC들을 네. 속였느냐, 뭐 의도를 가지고 속였느냐, 아니면은 그럴 의도는 없었느냐, 그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가 주식회사라는 건 결국 소유와 경영의 분리지 않습니까? 방시혁 의장이 회사에서 어떤 그런 또 롤을 하지 않고 네. 최대 주주로만 남는다면, 네. 남는다면 사실 하이브라는 주식회사가 운영하고 또 영업적으로 퍼포먼스를 내는 데 있어서는 네. 사실 뭐 아무런 영향은 없죠. 다행히도 방시혁 의장이 지금 이제 한 소속된 10개 정도의 아티스트 팀들 중에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프로듀싱을 개입하고 있는 아티스트는 현재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적으로 일단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네.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서 하이브 주주에게로 가는 어떤 그런 리스크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하이브하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네. 공방이 지금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뉴진스 맞습니다. 탈퇴 후에 뉴진스 지금까지 같은 경우에 이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작년에도 한때 시끌시끌했었지만 지금 이제 외부 활동에 대해서 뭐 1인당 10억씩 배상을 해야 된다. 즉 기존의 계약을 인정하는 취지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네. 그런 발언들이 이제 그런 중간 판결이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뉴진스가 작년도에 활발하게 활동했을 당시에도 그 거대한 하이브에서 한 6% 7% 정도 비중이었거든요. 물론 작지는 않습니다. 크지도 않고. 하지만 그 6에서 7%에 대한 부분은 올해나 네. 내년도 실적에서 그것을 고려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이미 다 0으로 놓고 있어요. 없는 건데. 그래요. 네, 이미 네. 없는 거예요. 0입니다. 네. 혹시나 살아 돌아온다면 뭐 한 4, 5%가 늘어나는 이벤트지만 지금은 이미 다 없는 걸로 쳐둔 상태에서 네. 회생될 가능성은 뭐 상당히 뭐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점에서 뭐 하이브 주주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건 없어요. 델타가 0이라는 뜻입니다. 네. 네. 어쨌거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좋긴 한데 네. 이제 엔터주는 이제 사업 성과, 실적 이런 것보다 네. 가끔씩 이게 루머라든가 뭐 맞습니다. 사생활 어떤 리스크, 휴먼 리스크가 그래서 있죠. 굉장히 이렇게 출렁 그 업다운이 되지 네.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을 좀 잘 관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네. 예전에는 뭐 방탄소년단이 하이브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 90%, YG에서 블랙핑크 차지하는 비중 뭐 예를 들면 90%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보시면 네. 하이브도 멀티 레이블 체제로 간 지가 꽤 됐고 그러니까요. BTS가 여전히 대단하지만 네. 세븐틴, 엔하이픈, 투바투, 뭐 엔팀, 그러네요. 네, 뭐 굉장히 투어스, 보이넥스트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팀들이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이제 리스크의 분산 그래요. 측면에서 많이 각각의 또 팬덤들이 있고 맞습니다. 하니까. K-팝 에이전시도 네.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자,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그럼 K-팝에 대한 시장 전망을 네. 작년에 나오셨을 때하고 아주 지금 다르게 지금 말씀하고 네네. 계시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지 예. 끝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제 올해 엔터사들의 이제 이 실적 성장, 고성장의 가장 핵심은 서구권 모객 증가입니다. 미국, 유럽 네. 쪽에서의 콘서트 모객이 늘어나는 거에 이제 일단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게 가능한 아티스트들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뭐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가 있는 기획사들을 주목하시되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고 있는 1차 변곡점은 네.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그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방탄소년단의 내년도 월드 투어를 발표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네. 실제로 투어를 하는 시점 말고 보통 4, 5개월 앞서서 발표를 합니다. 네. 그 발표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한번 출렁일 수 있다. 즉 그때 차익 실현을 가장 세게 지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네. 네, 그때 한번 차익 그럼 실현의 기회가 다들 있을 그럴 것 것 같으면 같습니다. 그보다 조금 먼저. 근데 이제 그 시점을 저희가 알 수 없어서 물론 맞습니다. 충분한 수익이 나왔다면 네. 그에 앞서서 매도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네. 네. 주의할 점은요.
주의할 점이 이제 그 주구장창 가지는 않기 때문에 미리 팔아야 된다. 주구장창이란 네. 표현이 네. 줄곧 계속 내리가진 그렇죠. 않는다. 네. 가다 쉬어가고 또 그런 줄곧. 주식 시장이죠. 네, 네, 줄곧이란 표현이 훨씬 멋있습니다. 훨씬 좋은데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김희원용 현대차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